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정부, 구글, 카카오 조준 공용 플랫폼 규제법 추진이란 기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정부가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죠. 법을 없는 법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법인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법이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제정안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줄 같이 볼까요? 제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걸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구글, 카카오처럼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독과점 지배 여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건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선 이거 자유로운 시장 경제 좀 역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진입니다. 법을 만들기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 한 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한동훈 맹종 없다. 작심 출사표. 한동훈 장관 요즘에 말을 좀 아끼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 사람한테 맹종한 적이 없다. 난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작심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 요 얘기, 윤과 닮은 듯 다른 출사표다. 네, 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윤 대통령과 좀 닮은 듯 다른 출사표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가 총선 후에 아마도 급부상하게 될 것 같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추락할 것 같은 듯한 이 의사를 내비치면서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유력해 보이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의 유력 인사가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총선 끝나고 특검 급부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동훈. 민주당 특검법은 악법이지만 법 앞에 예외 없다. 악법이지만 법 앞에 예외 없다. 법 고쳐서 총선 뒤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법안 수용 여부를 좀 시사를 한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 수정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총선 뒤에 이슈로 좀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요 얘기도 대담으로 좀 짚어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북도발 통상 대응 강화 외교안보 지휘부 재편 어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의 조태용, 외교장관 후보자인 조태열을 좀 지목을 했다. 지금 조태용 이 국가안보실장이었었죠. 근데 국정원장으로 좀 자리를 옮기고요. 외교장관 후보자인 전 외교부 2차 관의 조태열 이 후보자가 좀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를 담당할 3차장직도 신설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네요. 외교안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중앙일보입니다. 영끌 투자 2030 가계부채 50대 부모 세대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살기 팍팍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30 부채가 50대 부채보다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514조 5천억 원, 네, 전체 가계대출의 27.6%를 차지했다. 40대가 28.1%의 1위인데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뿐 아니라 50대가 24.8%인데 대출 규모도 50대를 이 30대가 좀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이유 빚에 허덕이는 청년 시대. 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을 해서 빚내서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정말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죠. 구입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대출이 515조에 달하고 가계빚의 28%나
바란다. 경매 나온 30대 집을 다른 30대가 또 사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참 살기 쉽지 않은 세상.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대체 뭔가 돈다발입니다. 돈다발이 근데 돈다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편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이른바 경남의 기부천사가 어제 오전 8시 50분 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문 앞에 내려놓고 간 이 성금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남성이 어제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다고요. 문 앞에 제가 성금 두고 갑니다라고 뚝 끊었다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이런 이 돈 기부금과 함께 편지를 또 남겼다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 남성, 익명의 남성분인데 이분이 2017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에는 지금 5,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5,925만 6,320원이라고 합니다. 20원 단위까지 있다는 얘기는 한 푼, 두 푼 정말 열심히 모아서 아낀 돈 기부한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네, 2017년부터 꾸준하게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큰 돈 매해마다 지금 이 기부하고 있다. 편지에 대체 뭐가 쓰였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으며 가난과 희생으로 현재 풍요함의 밑거름이 된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 무료급식소 보조비로 사용해서 어르신들 배고프지 않고 고독사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네, 날씨 기사까지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네, 정말 춥습니다. 어제 추웠고요. 오늘도 춥고요. 내일은 더 춥고요. 네, 갈수록 정말 추운 날씨. 지금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지금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주말까지 계속해서 맹추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부천사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도 마음입니다만 이 기부천사가 경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원주 전국 곳곳에 100만 기부천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인 만큼, 수요일인 만큼 저희가 비타민 E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타민 E 같이 보실까요? 네, 추위보다 살 떨리는 난방비. 잘 때도 외투에 이불은 두 겹.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잘까 싶기도 한데 난방을 안 틀면 사실 이렇게 하고 자긴 자야겠죠. 근데 그만큼 사실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난방비 걱정. 보일러 온도 높이면서도 이거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운 날씨에 쉽지 않고 고물가 시대에 겨울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한 직장인 성모 씨의 침대 위에 이불 2장이 놓여 있다. 이불 2겹을 덮고 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보시죠. 네, 온수를 사용한 뒤에는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놓는 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온수 쪽으로 돼 있으면 좀 계속 좀 온수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외출할 때는 보일러 외출 기능, 보일러를 틀 땐 가습기랑 같이 틀어야지 또 아니면 너무 건조해져서 좋지 않다. 어느 정도의 습도가 있을 때 온기도 좀 확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다. 보일러 난방 밸브를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썩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요거 좀 지키면 난방비가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